오늘 주식시장을 쭉 봤는데 와 이거 도대체 왜 계속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초전도체를 또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기가 좀 그런 게 오늘 여기에서만 거의 상한가가 다 나왔어. 심지어 신성 델타테크가 거래 정지가 됐는데 다른 거라도 매매해야지 하면서 그냥 가즈아 해가지고 밈처럼 다 급등이 나오는 약간 좀 그런 거 같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또 앞에 있는 자니 PD는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찾아봤다고 하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가 또 따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초전도체만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다른 것들 봐야 되지 않냐. 왜냐면 이거는 확실하게 테마성이 강하고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실패하면 언제든지 하한가 맞을 준비를 하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야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초전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테마들 중에서는 가장 수상한 차트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른 이유 나온 게 있나? 전이야? 오늘 기사로는 국내 한 스타트업 대표가 LK99는 상온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주장한 영향으로 이제 풀이된다고 기사가 뜨긴 하는데 주말부터 해서 들리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되게 흥미로우실 겁니다. 유튜브부터 해서 이제는 지상파, 9시 뉴스, 또 레카까지 다 이 초전도체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난 11일 경제방송에서부터 초전도체의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광기라고 사라고 부추겼다고 해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전환사채 만기를 앞두고 주가를 올려야 하는 일부 코스닥 상장사가 초전도체 테마에 편승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 그 인수합병 전문가가 말씀하시길 이런 컨설팅 문의가 되게 많다고도 하고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초전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뭐 스타트업이나 연구소를 인수를 하거나 뭐 입소문을 내는 게 또 중요하대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뭐 리딩방이 이제 홍보 채널로 요긴하게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방법들이 서서히 시작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또 합리적인 이유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이달 초부터 상온 초전도체 재현 검증에 착수했다고 해요. 첨단 장비와 우수 인력을 활용해 이제는 정부 기관도 이제 실증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에 합성 결과 도출할 계획이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또 보면은 서남 같은 종목은 저온 초전도체 학회 임원이 있는 곳이라 어떻게 보면 반대 포지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관련주와 함께 오르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초전도체의 매수 강세를 이제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만큼 지금은 초전도체 테마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달 말까지 관심이 더욱 들끓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로 내일 신성은 오르지 않을까. 내일 다시 거래정지 풀리잖아. 네, 그렇죠. 너 아직도 갖고 있잖아, 그지? 말까지 봐야죠. 말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자니 PD의 이제 막 시작한 주린이의 입장이었고요. 인간지표로서 최근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신성 델타테크로 지금 거의 뭐 한 60% 넘는 수익을 얻고 있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제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관계예요. 약간 밈처럼 좀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 포지션이랑도 얘기했고 오히려 초전도체가 좋아지면은 정말로 그게 되면은 악재인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키워드가 하나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아까도 뭐 전환사채나 뭐 이런 것들 결국에는 키워드 장사 조금이라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시세를 만들고 한마디로 거의 주가 이제 조작인 거죠. 그래서 시세를 만들고 관련주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먹고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테마주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 10년 전, 뭐 20년 전에도 항상 반복이 됐었고요. 대표적으로 대선 테마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후보와 관련이 없는데도 3배, 4배, 많게는 5배, 10배까지도 올라요. 근데 정작 잘 되고 나서도 주가는 원위치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중초 전도체도 일단은 관계가 없어. 아니 다들 이제 초전도체 응원하는 마음은 알겠어. 근데 관계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오르잖아. 그런 마음으로 다들 이제 밈처럼 이제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대부분 정말 초보자분들 빼고는 대부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대선 테마처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다들 알잖아요. 대선 테마 뭐 정치 테마 관련 없는 거 알아. 근데 그냥 우리끼리 암묵적인 약속이야. 야 이거 이슈가 끝나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다들 알지? 하지만 맨 꼭대기에 잡는 바보가 나만 아니면 돼. 그 전까지 누가 이기는지 한번
천하제일 단타대회 한번 열어보자. 나만 아니면 돼. 약간 이 마인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거 8월 달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재료 이슈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만 뭐 한 번 정도 잠깐 더 튀다가 하락을 하던가 할 수 있는데 결과가 정말 좋게 나와도 하락할까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하락이 나오죠. 관계가 없는 종목들이 대다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 끝을 알아. 이슈가 끝나면은 완전히 폭락이 나올 거라는 걸.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서로 쉿 해가지고 야 여기서 지금 매매할 거 없잖아. 여기서 놀고 쿨하게 맨 꼭대기에서 잡은 사람 그 사람이 다 손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넘어가자. 지금 그런 게임. 안 그래도 장 마감쯤에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왜 오르는 거냐라는 질문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에 믿음. 그냥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 뭐 그런 것들 똑같지. 만약에 뭐 우리 정치 테마도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떤 후보와 과거에 같은 대학교 동문으로 있었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동문으로 있었대. 그거 무슨 믿음이야? 아, 그러면 동문으로 있었으니까 그 회사를 밀어주겠지. 라는 믿음. 그런 거거든요. 주식시장 왜 이래? 이거 원래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그랬어요. 원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근데 누군가는 반드시 큰 손실을 볼 것이다도 거의 확실해요. 수익보다 손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고 손실을 피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전도체 테마는 아예 안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건 괜찮아요. 놓쳐도 다음 기회는 계속 주어지잖아. 여러분도 마치 이번 기회 놓치면 영원히 끝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주식시장은 계속 기회는 돌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수익의 기회는 한두 번씩 놓치는 거는 괜찮아요. 다음 기회가 주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을 피하지 못하면은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큰 손실을 엄청나게 타격을 입으면은 다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놓치는 거에 대한 고통보다는 이 손실을 피하는 거, 그러니까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한 고통이 훨씬 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피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없다. 이런 마인드로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면은 비교적 좀 더 계좌 관리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초전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지금 시장이 썩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차트가 비교적 양호한 섹터들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트들을 몇 가지만 좀 보자면은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이 재개가 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화장품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오랜만에 역대급 거래 대금과 함께 오랜만에 나온 모멘텀이기 때문에 중국이 관광 재개를 한 게 정말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주식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광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차트 흐름상 연속성이 굉장히 그래도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료도 재료지만 거래 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호텔신라나 파라다이스, 뭐 롯데관광 이런 종목들도 과거에 몇 년 동안 쭉 봤을 때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거든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 쭉 보면은 이만큼 터진 거래량이 없어요. 코로나 때까지 포함을 해도 없어요. 그만큼 이번에 최고로 많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계속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이 로봇주인데 로봇주들도 보시면은 레인보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비교적 신고가 부근에서 좀 버티고 있는 듯한 신고가 부근역이죠.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 레인보우만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는 다른 로봇주들도 슬금슬금 뭐 저점을 올린다던가 그리고 전고점 부근에 슬금슬금 올리는 좀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요즘에 다시 미국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감 또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뭐 천연가스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당장 CPI가 부정적으로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좀 기술주들이 안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부각됐을 때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올랐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로봇이 있었어요. 인건비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동화 또는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차트가 비교적 좀 양호하게 좀 상승이 나왔던 로봇주들까지도 좀 괜찮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뭐 바이오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좀 수상한 수상한 차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악재가 오늘 오전 아침에 떴었거든요. 중국 부동산 업체가 연쇄 디폴트 위기다. 일본의 장기 침체 초기화와 닮은 꼴이다라고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거는 중국 리오프닝과의 어떤 연쇄적인 아무래도 중국이 경제 위기가 온다면은 당연히 관광을 재개해도 많이 안 올 수는 있겠지? 근데 기존에는 그래도 거의 제로였잖아. 그래서 더 이상 마이너스 될 건 없다 이거지. 적어도 앞으로 좀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관광 쪽이나 이런 쪽 화장품 쪽이나 이런 쪽은 그런 심리가 아마 작용이 됐기 때문에 뭐 상승폭은 엄청나게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매할 만한 차트는 만들어졌고 뭐 위로 언제든지 더 추가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니 PD가 중국 쪽은 그런 악재가 나와서 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딱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인간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니 PD의 포지션은 초전도체 이번 달 말까지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다. 로봇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관심이 없습니다. 로봇주는 그냥 무관심이다. 2차 전지도 무관심이다. 그럼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광복절로 휴장이니까 잘 보내시고 수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